네, 머니가머니 보고 오셨는데요.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권 전문가가 아니라 저희 소속 기자입니다. 좀 팁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컨셉이라는 점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 시내면세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프닝 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대호 기자와 함께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대호 기자 나온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오프닝도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내 면세점 정말 자세하게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하나하나 한번 그룹들을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이라고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얘기는 사실 지난번 때부터 그렇죠. 계속 나오고 많이들 있는데 표현을 하죠, 그렇게. 이번에는 거위가 3마리네요. 예. 그러니까 남이 갖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뺏어와야 하는 게임이 되는 거죠, 이번에. 네. 그 만료되는 특허, 연말에 만료되는 특허의 재선정, 사업자 재선정이 있기 때문인데 당장 다음 달 16일에 워커힐 면세점의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22일에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 또 12월 31일에 그 잠실 롯데월드몰, 제2롯데라고도 표현하는 그곳에 네. 있는 면세점의 특허가 이렇게 각각 만료가 됩니다. 이 세 곳의 그 지난해 매출 규모만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면세점 매출의 3분의 1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중에 하나라도 가져가면 조 단위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그룹들도 사활을 걸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봐야 될 텐데 네. 좋게든 나쁘게든 가장 핫한 그룹인 롯데면세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7월에도 이대호 기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실 때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이 독과점으로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태클을 걸지 않겠느냐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롯데면세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독과점 그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 전체 면세 시장 그 매출 기준으로 50.8%를 차지하고 여기다가 이제 신라가 한 30.5% 되는데 네. 둘을 합치면 80%가 넘다 보니까 독과점 구조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좀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부터 나오는 게 사실이죠. 여러 차례 저도 이제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하지만 그 면세점은 매출의 80%가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경쟁자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아니라 해외 면세점 그룹인 거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런 점도 이제는 시장에서 좀 많이 이해를 해서 단순히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롯데는 안 된다. 이런 공식은 좀 깨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지난 9월에 신동빈 회장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그 국정감사 증인에 나와서 네. 그 롯데 면세점은 그 서비스업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그 사업이다. 이렇게 또 네네. 호소를 하면서 여론이 좀 많이 돌아섰는데 예. 그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면세점 자체는 아주 어려운 사업이고 세계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5개 내지 7개 정도의 회사에 집중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세계 3위이지만 내년 되면 세계 2위, 몇 년 후에는 세계 1위 될 수 있는 일부가 서비스업의 삼성전자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국민의 그 지지 좀 더 후원이 필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난 9월 17일 네. 국정감사 출석 당시 발언인데 롯데는 이제 세계 3위입니다. 롯데 면세점이. 그 내년쯤에는 이제 일본하고 태국의 시내 면세점을 연다고 해요. 그래서 네. 세계 2위로 올라서고 그 후에는 M&A를 통해서 세계 1위, 2020년에는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2020년에 대한 각오도 돼 있는 것 같고 서비스업의 삼성전자 포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 사정은 녹록지가 않은 게 그러게요. 경영권 예. 분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현재 소공점이랑 월드점이 있다면 분위기상 2개 중에 1개 정도는 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 관측들이 많죠. 사실 그 매출이라든지 사업 역량만 놓고 보면 롯데가 특허를 빼앗길 이유는 사실 거의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본질일지 아니면 본질이 아닌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데야 과거 다른 대기업들이 이제 특허를 반납하면서 경영권이 안 좋을 때도 경영이 안 좋을 때도 이제 사업을 지켜왔고 키워온 사업자인데 네. 이 총수 일가 이렇게 좀 분쟁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2장을 그대로 재연장해준다? 이거는 그 불똥이 정부한테도 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제 정부도 좀 부담을 갖고 있다. 이런 그 분석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 때문에 이거를 간파하고 두산, 신세계, SK네트워크스가 모두 롯데 월드점,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만만하다 이거죠. 예. 여기를 대상으로 이제 특허를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롯데가 더 높은 사업 비전 그리고 더 넓은 상생 방안 이걸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신동빈 회장의 그 지난 12일 상생 비전 발표회 때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면세점으로서 선장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산생 2020 프랑을 선언합니다. 2020년까지 5년간 1,500억 원의 산생 기금을 바탕으로 잔조 경제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다양한 안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펀드 조성하는 등 향후 5년간 1,500억 원 규모의 사회 공헌을 펼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19조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달성할 거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봐서 외화 수입 29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 이건 다들 이제 향후 5년간의 계획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신동빈 회장이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한다는 그 약속도 했습니다. 점수가 막 그렇게 높다고 듣진 않았는데 그래도 면세점 사업을 펼치면서 특히 사회 환원에 대해서도 얘기가 참 자주 나오는 것 같고 이 부분도 뭐 계속해서 다른 그룹 사정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롯데 얘기해봤으니까 SK 네트워크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워커힐 면세점이라고 하시면 더 잘 아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워커힐 면세점 수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측에서는 좀 더 사업을 확장하고 싶기도 하고 공격과 방어 뭐 동시에 이번에는 하겠다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다음 달 16일에 광장동에 있는 그 W 호텔 옆에 있는 네. 워커힐 면세점의 특허가 만료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놓치게 되면 그 재고랍니까? 그 재고 정리 기간이라는 거 6개월 부여를 하는데 법적으로 그 6개월 안에 이 면세점을 철수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이뤄지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차적으로는 SK가 이제 워커힐 면세점 지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동대문에 그 다른 쪽 특허를 뺏어다가 새로 면세점을 열겠다 이런 전략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개를 다 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어디입니까 그 광장동부터 뭐 동대문까지 이르는 서울의 동부권 예. 그 이스트 특구를 만들 수 있다 이스트 관광 특구를 만들 수 있다 말이 예, 좀 예. 어렵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울 동부권의 관광 특구를 만들겠다 이런 네네. 뜻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2020년까지 연간 관광객 1,870만 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5년간 면세점 누적 매출 8조 7천억 원 달성하겠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약속도 내놨습니다. 예. SK네트워크스 지금 표가 나오고 있네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또 이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4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예. 이런 목표도 세웠습니다. 26일 날 그 SK네트워크스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문종훈 대표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희 워케일의 역사는 단순 호텔의 역사가 아니고 한국 관광산업의 역사입니다. 저희들은 개척자 DNA 정신을 가지고 이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스트 서울, 이스트 코리아 관광벨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다른 한국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워커힐 그러니까 SK 네트워크스가 펼치고 있는 주장 중 뭐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워낙 오래됐으니까요. 어떤 상징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갖고 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사실 어떤 입지를 봤을 때 하나를 더 추가로 가져오는 건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장에서도 그 점을 좀 지적을 하는데 이제 SK네트워크스는 앞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23년간 면세점을 해왔다.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워커힐이 화커산장이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이걸 네.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실적은 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예. 23년간의 그 업력을 바탕으로 한 걸 감안해도요. 워커힐 면세점 지난해 매출이 2,747억 원입니다. 이게 롯데 면세점 본점 매출의 한 7분의 1에 불과하고요. 네.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동화 면세점보다도 매출이 적은 수준입니다. 어떤 점유율을 좀 감안하더라도 좀 그렇죠. 부족하네요. 이게 시장 점유율이 앞에서 롯데는 50%, 신라는 네. 30%로 말씀드렸는데 이 예. SK는 3.3%밖에 안 됩니다. 네. SK 그룹이라는 그
명성을 좀 감안을 해도 그러게요. 너무 낮은 네네. 수준이죠. 그래서 SK가 조금 더 지금까지의 그 실적이라든지 사업 역량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조금 시선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일단 SK는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이 워커힐 면세점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제 확장 오픈을 할 예정인데 물론 재선정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걸 또 자신은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최소한 광장도 하나는 지키지 않겠느냐 이런 네. 분석들 나오는데 신규로 하나 더 따낼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어서 두산도 바로바로 체크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면세점 사실 이렇게 잘 조화가 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좀 지금까지 힘을 실었던 업권이 좀 다른 쪽이다 보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동대문이다 보니까 동대문에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두산은? 두산은 이제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은 예전에 그 오비맥주, 뭐 의류 사업 그리고 버거킹 등 소비자 관련 사업을 다 이제 M&A를 하면서 이제 다른 그룹에 팔면서 네. 중공업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그랬죠. 이제 구축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면세점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선을 사고 있는데 다른 그룹의 그 황금알 낳는 거위를 뺏어와서 그룹의 그 경영 부진을 좀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을 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 두산그룹의 전체 매출이 지난 2011년 23조 원대에서 지난해에는 19조 원대로 좀 위축이 됐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건설 이 신용 등급이 줄줄이 하향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좀 경영 상황이 좀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예. 역시 그래도 동대문이라는 뭔가 음. 입지적인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두산은 그래도. 이 동대문 지역은 이제 두산그룹의 태동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명동에 이어서 두 번째 그렇죠.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 그곳에 면세점이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지난 7월에 그 21개 사업자들이 신청을 한 가운데 8곳이 동대문 지역에 몰리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선정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 무주공산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박용만 회장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홍대나 이태원이나 북촌이나 그 어느 곳에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는 관광 자원과 우리 삶의 터전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상업적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동대문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보배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꿰을 실과 바늘만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 동대문입니다. 그래서 그 실과 바늘을 제공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뭐 SK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역시 두산도 동대문이 좀 핫해질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동대문에 면세점이 없는 것도 약간은 좀 의아하다 싶으실 것 같네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그룹입니다. 신세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지난 7월에 한번 고배를 마셨잖아요. 네. 그때도 신세계 본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했는데 이번에도 신세계 본점으로 내놓는 거죠. 서울 한복판 그러니까 명동 바로 옆 회현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또 택했습니다. 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본관 건물이 아니라 그 높은 신관 건물을 대상으로 아. 했다. 그것만 좀 달라졌고요. 예. 일단 면세점 그 면적도 훨씬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네. 한 1,10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근 남대문 시장과의 상생 그리고 국산의 힘 센터를 설립을 해서 국산품 그 수출의 전초 기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네. 또 공언을 했습니다. 신세계 DF 성영목 대표이사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관광객은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가장 빨리 구매를 하고 다음 관광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여행객들한테 우리가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면세시장의 건전한 경쟁 구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면세점이 글로벌 시장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만 그 쇼핑 위주의 도심 관광은 이미 활성화돼 있고 네. 그 명동에서 회현동으로 이어지는 그 도심이 너무나 좀 혼잡해서 그 네. 혼잡만 더 부추기지 않겠느냐 이런 좀 우려도 신세계는 좀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난 7월 선정할 때도
이미 여기에는 롯데가 와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좀 복잡한데 교통 네. 문제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고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신세계의 최대 약점이죠. 뭐 이번에도 그러면 장소는 그대로니까 물론 옆 건물로 옮겨가긴 했습니다만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신세계는 도심 관광을 활성화해야 된다. 뭐 런던 옥스포드라든지 홍콩의 침사추이, 일본의 그 도쿄 긴자 예. 같은 그 도심 관광이 활성화돼야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 신해면세점 선정과 관련해서 누가 될지는 지난 7월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때까지도 전날까지도 참 감잡기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취재 기자여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누가 선정이 되고 또 어디에 선정될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들의 현재 현황 살펴봤네요.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